안녕하세요. 따뜻한 숨결 교육연구소 강현진 소장입니다. 저는 의료보건인도 아니고 또 제 앞에서 제 뒤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통계나 수치화된 자료 대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쉽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제 얼굴을 봐주시는데 제가 수줍음이 많습니다. 제 얼굴 말고 잔머리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왜 이곳까지 걸음하셨나요? 네, 우린 오늘 2021년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세미나인 디셈버 퍼스트에 참석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첫 인상이 기억나십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대략적으로 처음 알게 된 날 말입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함께 놀던 동네 친구가 또래 친구들을 모아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있는데 엄청 무서운 병이래. 동성연애하면 걸리는데 나을 수가 없는 병이래. 불치병이래. 그때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성애라는 말 대신 동성연애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나올 수가 없다는 말에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했고 정확히 에이즈라는 질병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형에게 이야기를 듣고 또래 친구들에게 에이즈에 대해 확실히 각인을 시켜준 그 친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연애하면 큰일 나는 거야. 동성연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중학교에 진학하고 저는 교과서에서 직접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정보를 만나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학교에서 에이즈에 대해 배운 지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혐오와 선입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저와 친구들이 배운 것은 경계와 올바른 예방법이었습니다. 대단한 정보도 아니었고 교과서에 실린 기본적인 지식 몇 줄만으로도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감염 경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방법을 알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데요. 매주 한 번 안전이라는 과목의 수업을 주 1회 듣습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방법,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그리고 불이 나거나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처럼 흔하진 않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치우치거나 혹은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세균으로 인해서 감기나 배탈에 걸릴 수 있다고 배우지만 에이즈라는 병의 감염 경로와 동성 간 성행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배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관련한 지식을 배울 수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급증하는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주요 감염 경로, 특히 10대의 감염률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에게 미리 가르치고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 아이들에게 더욱 가까운 지식은 무엇일까요? 포털과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에이즈는 실제의 모습과 그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정보들만 접한다면 에이즈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그저 투약의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성인병 정도로 비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더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나 팩트 체크, 신뢰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다릅니다. 아직까지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있어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오류가 없는 책이라고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곧 팩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과 과정에 다시 에이즈에 관한 정확한 메시지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경고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에이즈에 걸리는 감염 경로로서의 행위들, 그 위험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실에서 만나온 아이들, 더러는 삐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관심해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어떤 아이도 몰랐던 진실 앞에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처음 듣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웃어 넘기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제법 진지했고 놀라워했고 또 씁쓸하게도 대부분은 몰랐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보이고 있는지, 왜 가리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을 비롯해서 이미 수많은 지식과 올바른 정보를 듣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더 많은 정보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 내에 정말 매우 잘 정리된 자료들이 있으니 얼마든지 가셔서 지식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묻어두기 아까운 실질적인 자료와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안타까움이 여러분들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성이 없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 우리 주변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서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메시지에 몇 명의 아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목전에서 방향을 바꿀지,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꾼 한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전하는 그 크고 작은 목소리에는 반드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나 부족하지만 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접하게 되는 것, 어른으로서 먼저 배우고 깨어난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